재생에너지는 몇 년간 바람의 방향은 위로 봅니다. 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종목은 잘 골라보시면 오늘 주제는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또 어떤 거 가져오셨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많이들 에너지.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밸류 체인인데 요게 이제 간단히만 적어드린 건데 네. 요게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태양광 이게 보통 세 개예요. 태양광, 풍력, 수소인데 네. 수소는 그래도 수소차까지 좀 나눠봤어요. 일단은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일단 태양광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총도 커요. 7.8조 원 정도 네. 되고 태양광 모듈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이제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네. 미국 주택 시장에서 1등이래요. 주택용 모듈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사업도 많이 하지만 네.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은 기후 협약에도 앞으로 참여하고 네. 미국을 이제는 청정 에너지 국가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트럼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이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 가지만 네. 내년도 그림 그리고 앨런 의장도 그렇고 앨런 의장이 이번에 재무장관에 선임이 됐더라고요. 그분도 탄소세 부과인가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존 캐리 네. 예전에 이제 미국 대사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기후 협약 기후 특사인가요? 네. 그걸로 임명이 됐대요. 네. 그러면 바이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린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게 너무나 의지가 명백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OCI는 남자의 주식 아시죠? OCI. OCI 정말 이게 60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6만 원 왔으니까 10년 전에 LG 디스플레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회사들이 돈으로 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글로벌 지금 3위긴 한데, 물론 뭐 좋아질 겁니다. 이제 태양광 쓰이니까. 근데 중국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OCI의 경쟁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돋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보다 조금 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단 폴리실리콘 만드는 3위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좀 작은데 현대중공업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약간 하나솔루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 모듈. 근데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하니까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도 하잖아요. 이게 약간 섞여 있어요. 근데 OCI도 화학 섞여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순수하게 태양광만 하니까 나는 그냥 태양광 하는 회사만 사고 싶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제일 나아요, 사실은. 태양광 비즈니스 하는 회사. 신성 ENG는 태양전지 장비. 그 태양전지를 만들 때 반도체처럼 장비가 필요해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올해 좀 많이 올랐는데 태양전지 한번 장비 회사를 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 ENG까지 한번. 태양광은 이제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양광은 약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은 제일 떨어진다.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뒤에 중국 애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태양광, 풍력, 수소 중에서는 좀 떨어진다. 네, 왜냐면은 얘네가 못났다가 아니라 뒤에 중국이 너무 막 돈으로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태양광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풍력은 좀 경쟁 강도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사실. 풍력을. 예, 경쟁 강도가 좀 떨어져.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풍력은 열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 물론 아직까지 원자력 비중이 높지만 정부에서 친환경 회사로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증도 했는데 풍력 예전에 뭐 해상풍력 단지도 한번 건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리스크는 원자력 비중이 아직은 높기 때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원자력을 어쨌든 약간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CS 윈드. 저도 압니다. 예, 풍력 들어봤어요. 윈드타워 이렇게 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풍력 발전할 때 그걸 만드는 이제 세계 1등 기업이고 시총 2.2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기업도 장기로 관심 가지시고 아까 LS 실적 말씀드렸죠. 예, 그 기업이고 해상풍력 케이블 만드는 업체니까 눈여겨보시고 상강 MNT가 원래 후육관이라고 후육관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관관이 있죠. 관관이 종류가 다양한데 되게 두꺼워요. 그 두꺼운 관을 만드는데
그걸 이용해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있어요. 네. 이게 딱 받쳐주는 거 있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올해 주가 많이 갔어요. 예. 그 유니스는 예전에 그 도시바가 갖고 있던 회사인데 회사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도시바가 지분 매각하면서 네. 도시바는 일본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유니슨한테 뭔가 수주를 주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동안 그랬는데 유니슨이 이제 도시바가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 수주를 줄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동국 SNC는 CS 윈드랑 좀 비슷합니다. 윈드타워. 경쟁력은 조금 떨어져요. CS 윈드보다는 약간. 네. 네, 그래서 시총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세진중공업은 조선 기자재 회사예요. 예. 근데 이런 회사인데 조선 기자재 이제 관련주인데 해상 풍력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네. 해상 풍력 보시면 네. 그 바다에서 네. 이 풍력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서 보면 고정식이 있고 이 바다를 떠다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부유식이라고 합니다. 그 부유식 하부체 있죠. 이 조선업체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고정된 것도 있고 바다에서 배처럼 떠다니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회사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유식이고 코오롱 물러볼은 이제 풍력 발전단지 원래 네. 건설회사인데 발전단지 건설하고 굉장히 회사 쌉니다. 그 CS 베어링은 네. 이 CS 윈드랑 똑같죠. 이름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자회사고 블레이드 있죠. 날개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조하는 그게 기술력이 굉장히 유효한 건데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풍력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고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거대한 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바다에 요새 많이 설치한대요. 바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월등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해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은 있다.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이라고 하면 여기 뭐 LS라든가 상강 이벤트, 예. 그다음에 뭐 세진중공. 세진중공. 근데 나머지 이런 거 있죠. 그 CS 윈드도 어차피 다 이런 거는 해상 풍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핫한 수소죠. 예. 수소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수소 연료전지. 네. 연료전지 좀 만드는 회사고 듀산 퓨어셀은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연료전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종류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듀산 퓨어셀은 큰 거 있죠. 네. 큰 건물이나 발전소 같은 데 쓰이는 대형 연료전지. 네. 그걸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2.6조 원 정도 가치 받고 있고 S퓨어셀은 좀 작은 거 있죠. 네.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데 만약에 수소 연료전지 부착한다. 네. 그러면 이제 S퓨어셀 같은 기업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미코도 약간 비슷하고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연료전지고 진성 TEC는 뭐냐면 원래 굴삭기 회사예요. 굴삭기 그 하부 부품인데 갑자기 저도 몰랐는데 수소 연료전지 부품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수소주로 갑자기 각광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회사도 좀 그런 쪽에 연관은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일진다이아는 수소차에 연료 탱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예요. 그래서 자회사가 그거 만들고 있고 상하프론테크가 이 수소 연료전지 멤브레인 분리막이라고 연료전지에 그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해요. 멤브레인 필터로. 근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고어텍스라는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량화 소재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싼데 월등히 더 좋습니다. 좋은 소재인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는 도레이 첨단 소재 아시죠? 네. 일본에. 알죠, 일본 기업들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드디어 효성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3분기 실적을 봤는데 그 탄소 섬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그동안 적자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수소 연료전지 만들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가볍고 높은 고온도 견뎌내야 돼요. 그러려면 탄소 섬유 소재를 반드시 써야 된대요. 이게 앞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가장 핵심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밑에는 이제 충전소. 이쪽은 좀 매력도는 좀 약간 떨어져요. 충전소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업들 좀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람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는 몇 년간 바람의 방향은 위로 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종목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염 차장님께서 사실 저번에 2차 전지 밸류체인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좀 네. 알 수 있는. 근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없지만 네. 아까 제가 이제 LG나 아까 뭐였죠? 그 제일제당 한번 설명드릴 때 제가 뭐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뽑아온 네. 거예요. 사업 보고서 보면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가 있거든요. 최근 분기. 네. 거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회사 뭐합니다 다 나와요. 우리 회사 경쟁력은 어떻고, 그렇죠. 우리 회사 이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써놔요. 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삼강 MNT가 나는 한번 궁금하다. 그럼 분기 보고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딱 클릭하세요. 그래서 출력해서 보세요. 그게 공부예요. 별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보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요즘에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1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책은 가독성을 굉장히 높여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사업 보고서는 그죠, 다 그죠, 모르는 그죠. 단어랑 뭐 가독성이 그렇게 높지 네, 않잖아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김작가 TV 영상 함께 보시면서 네, 맞습니다. 염 차장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번에 신간 미스터 네. 마켓 2022의 염 차장님이 이제 내신 5명의 저자가 내셨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 좀 도움 되신 분들은 이 책 꼭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관련해서 영상은 제가 또 다음번에 염 차장님과 네. 함께 다시 또 찍어서 책에 관련된 내용을 또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제 이야기는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염 차장님이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종목 3단 코너죠. 보름에 3개 종목씩 한 달에 딱 6개 종목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의 종목은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탄생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날짜가 11월 27일이죠. 자, 11월 말인데 다음번에는 아마 한 12월 중순쯤에 뵐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조급하실 것 같고 그렇죠.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팔까 말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아직 시장은 끝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보유한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종목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하셨다면 나빠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많이 올라서 팔지 마시고 꼭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가라는 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16% 올랐잖아요. 지수가. 그럼 분명히 또 흔들려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흔들렸는데 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막상 내려오면 안 사요. 무서워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 저도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요즘에 좋은 유튜버 분들이 또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메모 다 해놓으셔가지고 좋은 가격이 왔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만큼 돈 벌기 쉬운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좋은 가격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주저하세요. 과감하게 살 때는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 차장님 오늘 11월 27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작가 TV와 염 차장이 함께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이슈로 더욱 어려웠던 주식시장, 올 한 해 이슈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2021년에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염승환 차장이 2020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이벤트 코드에 반드시 염 차장을 입력하신 후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야 요약집이 발송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염불리 염 차장의 주식 트렌드 요약집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